네, 이제야 시동건 자동차주 질주 시작될까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우리 허 부장님이 어제 관심 섹터로 뽑은 게 자동차주였기 때문에 좀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브리핑 해주시죠. 자동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반도체와 함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동안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또 쉬어가는 모습인데 국내 대형주의 흐름들이 1월 11일, 12일을 고점으로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를 반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반도체주가 시동을 걸어서 반등에 나온 모습이고요. 앞으로 자동차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 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동차 하면 수식어구처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그래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부진도 동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고 있다. 공급망 병목 현상, 물류 쇼티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있어서도 최악의 상황은 이제 9월을 기점으로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의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증가가 된다면 연이어서 부품사 쪽으로도 가동률 향상이 좀 증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하기 전에라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미리 이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해 놓아야 내가 이 가격에서는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라는 그 확실한 분석과 공부, 산업에 대한 전망들을 좀 보고 계셔야 앞으로 반도체를 내가 놓쳤다면 이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러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가야, SK하이닉스가 가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건지, 지수가 움직여야 삼성전자가 가는 건지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 지수가 다시 반등세를 띠고 있을 때에 대형주를 향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들도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함께 자동차 sek터를 보실 때에도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겠죠. 글로벌 네.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가속화 그리고 성장 여기에 발맞춰서 수혜를 볼 곳은 완성차 업체가 1차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막 유럽이 10에서 15%, 미국이 5에서 7%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030 정도 되면 내연기관의 판매는 아예 끝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기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들 얼마나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가, 전기차 침투율은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가,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과 같은 데이터들을 꾸준히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는 섹터가 자동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있어서 큰 사이클을 한 번씩 다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 사이클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자동차와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채널 고정을 하신다면 네. 제가 보고 있는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다음의 사이클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방송 말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자동차 관련된 엮여있는 섹터들이 방대해서 어디부터 자동차는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방송 말미에 좀 그 가닥을 잡아드리는 힌트를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드린 만큼 오늘 좀 채널 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기승전결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텐데 자동차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와 함께 쭉 좀 지금까지 조정을 받아와서 받을 만큼 조정 다 받았다.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자동차 반등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 그걸 좀 들어볼게요. 우리 최 부장님은 자동차 지금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성차 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네. 대형주 위주로 좀 몰려있는 완성차 쪽부터 볼까요, 그러면? 완성차도 많이 쉬었고 음, 특히 이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2차전지 중에 뭐 리비안 관련해서 네. 좀 상승이 나왔다가 맞아요. 좀 쉬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뭐 에코캡이라든지 대원화성, 뭐 세원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일단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완성차도 뭐 큼지막하게 뭐 대형주 같은 것들 좀 좋아하신다면 네.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것도 차트가 거의 이제 염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위험 부담 없이 네.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대나 기아 이제 완성차 안전한 종목을 하나를 골라서 갈 때쯤, 그러니까 종목이 좀 올라갈 네. 때쯤 매매를 하시고 또 쉬고 하시고 쉬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쫙 올라갔으니까 지금 순환이 돌고 있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한 그 번쯤 다음은 기회는 올 수 있다. 네. 완성차도 그렇고 리비안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들도 그렇고 네. 한 번쯤은 반등이 좀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보자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 허 부장님은 반등 좀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반등의 조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제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공급 병목 현상,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9월을 정점으로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물류 병목 현상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인류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1월 고점에서부터 하락하고 있는 고점들을 좀 연결을 해놓은 선입니다. 그리고 평행한 선을 아래쪽으로 좀 그어봤습니다. 그럼 고점은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점은 이 구간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더라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 구간은 여기를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돌아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해 왔던 것처럼 현대차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20만 7천 원 언저리, 20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이제 일부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들도 좀 살펴보고 싶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울산 공장을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4시간 4주 동안 연장 근로를 신청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울산 공장은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12월 달 연장 근로를 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가동률이 여기서 더 올라간 120%까지 가동률을 좀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당장에 쓸 차량용 반도체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동안의 가동률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곳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네. 완연히 여기서 뭔가 슈팅이 나오고 폭발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보았을 때에는 20만 5천 원 언저리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섹터로 뽑아주셨던 만큼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뭐 당장 엄청난 폭발성을 보이기보다는 왜 이쪽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산업부장으로서 산업에 대해서 완벽한 비율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좀 좁혀 들어가 보죠. 자동차 관련된 섹터 그리고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안에 탑재가 될
신기술 쪽을 볼 거냐, 완성차를 볼 거냐,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자동차를 굴리는 에너지 쪽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와 있는데 키워드를 좀 꼽아서 나는 이쪽을 보고 싶다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 부장님 최근에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아니 뭐 저나 최 부장님이나 비등비등하게 초보 운전자인데 초보 운전자 딱지 지금 전 장롱면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나 최근에 딴 저나 비슷하지 않나요, 호 부장님? 전 3개월 동안 계속 자. 탔기 때문에 익숙해졌습니다. 자, 나중에 저랑 레이싱을 한번 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네. 이기면 그때 저랑 이제 분노의 이야기 질주. 섞는 걸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밴댕이 앞에서 주름 잡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게 또 네. 직접 차를 모시니까 최근에 어느 쪽으로 저희가 자동차 섹터의 키워드를 좀 좁혀나가는 게 좋을지. 뭐 가치 투자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원초적인 뭐 스타벅스 커피가 잘 팔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스타벅스 커피가 잘 팔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아예 커피나 원두나 우유 쪽으로 들어가면 경쟁업체가 생겼을 때 더 좋다. 아, 그러니까 원자재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예 걸 그 사라? 근본적인 아.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배터리 관련된 부분 배터리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네. 배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배터리랑 폐배터리 폐배터리. 아, 그때 얘기가 같이 체크를 나왔었죠. 해보시고 일단은 포커스는 뭐 딱 2개만 사고 싶다. 뭐 배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2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율주행이랑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부품 관련. 네, 부품도 굉장히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 사실 주가가 첫 번째로 올라갈 때는 테슬라 하니까 테슬라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옥석 관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뭐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명확히 어딘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리비안에 실질적으로 누가 뭔가 진행하고 있는지 딱 시장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옥석 관리를 잘 하시면 저는 이제 파급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율주행이나 부품 관련을 좀 보시면은 배터리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시장에서 거의 반응이 없어요. 음.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이 너무 늦다. 아. 네. 선제적으로 지금은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관련돼서 볼만한데 시장에서 소외된 쪽을 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시세 같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유리할 지루할 것이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만 미래에 템포에 좀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시면 뭐 끌어간다고 해서 얘를 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고 네. 상황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정말 초보 투자자한테 네.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쉬운 겁니다. 그걸 모르겠으면 그냥 사시면 되죠. 어. 굳이 막 올라가고 있는 배터리 사가지고 마음고생 덜컥덜컥 하시는 그러느니 것보다 그냥 부품이나 이런 거 사다가 그냥 올라가면 언젠가 가지 않겠습니까? 아, 네. 불안한 거보단 지루한 게 낫다. 지루한 게 낫죠. 잘. 그렇죠. 너무 스펙타클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꼽아주신 키워드가 자율주행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네. 좀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 발제자이신 허 부장님은 어느 쪽 키워드를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반도체를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기아차의 판전승을 좀 주고 있는 오, 왜죠? 편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좀 납니다. 현대차는 한 6% 정도, 그런데 기아차가 지금 7.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도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이 좀 더 낫지 않나 아, 이건 라는 사심도 들어가 있네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동차? 개인적으로도 기아 자동차가 좋지만 수치적으로도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과 영업이익률 수치가 좀 낮다. 로고 바뀐 거 어떻게 이는 생각하세요? 방송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라는 아, 점 그럼요. 이건 자체적으로 사심인데. 먼저 좀 말씀을 예. 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적인 회의다 보니까 그쵸. 예, 이런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로고가 바뀐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실 줄 알아요. 그냥 경부고속도로 좋아하시는 타고 분들. 내려가다 보니까 건물에 딱 박혀 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 그리고 드론 쇼도 봤어요. 저. 앞서서 네. 그 정부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샀다 팔았다를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초보 투자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네. 차트를 잠깐 보면요. 늘 추세 저점에서 매수 그리고 추세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추세 저점에서 박스권이잖아요. 매수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너무 큰 욕심을 안 내면 이것도 가능한 차트가 기아 자동차에서 그간 1년 동안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너무나 정직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뭐 시세가 나오는 섹터에서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형주가 나는 그래도 심적인 편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 추세 고점에서는 매도. 이 사이클이 지금 1년 동안 오고 있는데 여기서 적어도 2번 정도는 수익을 내셨다라는 분들은 자동차 섹터를 꾸준하게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역대급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2014년 이후 구매 할인 혜택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2014년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차량을 살 때 할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할인율을 줄여도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재고 수준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평균 계약 대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일평균 계약 대수가 현대기아차 합산 약 3,000대 정도인데 9월 평균으로 본다면 4,700대, 5,000대에 육박하고 있는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좀 팔아주면 이제 거기에서 부품사들도 발주가 이어져서 확대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로 좀 올라올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매출이 확대된다라기보다는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중요도를 봤을 때 저는 차량용 반도체는 좀 장기적으로 큰 사이클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키워드를 꼽자면 자동차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나는 방점을 찍고 싶다라고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이야기를 다룰 때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도 특집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그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왜 부족했는지 부족 현상,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가 못 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잊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이 뭐였죠, 허 부장님? 차량용 반도체가 뭔지 또 살짝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으니까 지금 자동차 주가가 이렇다. 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네.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슈가 이제는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습니다. 코비드19가 발생하면서 이제 차량용 OEM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발발했고 소비가 위축될 테니까 고가 내구재 등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사지 않을 거야라고 예측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 발주의 그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오히려 반대로 외국 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명품에 대한 소비가 펜트업 수요가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전기차 전환의 시대가 너무 빨리 우리 일상에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차량의 판매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졌다라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확대에 따른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반도체량이 증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전 화재 한파로 인해서 일본과 미국 텍사스 등지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조금 좀 멈춰 섰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반도체 회사들은 오히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익성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지만 이 일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 라인은 늘 그만했고 수익성도 그 정도 였으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캐파 투자를 많이 해놓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물량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의 원인으로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것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정한 상황도 있었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우리 허 부장님께서 해드렸는데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부족했는지 알았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다시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부장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종목. 기억 안 나세요, 부장님?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보시자면 최근에 좀 가고 있는 네. 종목들 중에 좀 많이 쉬었다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반, 안 가고 조금 꺾여 있는 종목들 반. 그럼 아직 안 간 종목들을 보면 되나요?
아직 안 가는 거는 이제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네. 그건 언제 또 갈지 취향 모르죠. 아니시죠? 특히 이제 섹터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닥파닥거리고 사람들이 확 몰려다니는 그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예를 들어 네.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도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은데 음. 반도체는 조금 뭐랄까 안 들어오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조금 애매하다. 시간이 특히 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조금 손을 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거기서 움직이지 네, 않으면. 일단은 조금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저는 조금 봤던 게 최근에 좀 10월 달부터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부부 반도체가 어부부 있을 반도체. 거고 일단 네. 추세적으로는 장기 평선 좀 뚫고 올라와서 자리를 좀 잡으려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차트가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스나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고 그간의 상승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테스나 그리고 칩스 엔미디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IA 관련해서 IA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는데 최근에 좀 자율주행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였거든요. 자율주행 네, 이슈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IA는 좀 잘 지켜보시면 어떨까. 네. 차트상으로도 뭐 괜찮다.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굳이 꼽자면 IA는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다. 점수를 주고 싶다. 뭐 기술적으로 어.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해주렸던 그 키워드가 자율주행이 있었기 때문에 IA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볼만하다 이야기해드렸고요. 우리 허 부장님 종목 어떤 걸 좀 보고 계신지. 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MC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차량의 전장 부품들을 관장하는 반도체고요. 센서, 내외부적 환경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드라이버 IC라고 한다면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조향,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물리적 운동 신호를 주면 그것을 디지털로 전환시켜 주는 데에도 이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리고 파워, PCU라고 하는 파워 유닛도 발전 장치에서 공급되는 전류들을 직류로 전환하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반도체가 하나하나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는 손으로 돌려서 창문을 내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버튼 하나로 창문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수 있는 것도 예전에는 손으로 다 조절이 됐었는데 이제는 버튼으로 다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메모리 시트라고 해서 운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1, 2, 3, 4번에다가 넣어놓고 내가 탔을 때 몇 번이었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면 내 신체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차량용 반도체를 해외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무모한 도전보다는 앞으로 어떤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전기차일 거고 그럼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장악이 돼 있는 MCU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력 반도체 모듈이나 아니면 V2X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통신 반도체가 된다던가 아니면 AI 반도체 같은 것들이 조금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볼 만한 시장의 구체적인 하나하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DB하이텍, 키파운드리, 최근 SK 하이닉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 세 기업들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불러드릴 기업들은 실적을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요. 텔레칩스나 한컴 MDS, 칩스 엔비디어, 유비벨록스, 해성 DS,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의 컨트롤 타워가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만도도 부품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최근 좀 주가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SL 그리고 화신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데 앞으로 더 이곳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나 V2X 자율주행 통신 반도체, AI 반도체가 앞으로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의 방향성이다라고 좀
축약해서 보시는 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차량용 반도체가 무엇이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앞으로 주력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기업들도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빠르게 종목 이야기를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받아 적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쭤보시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다 보니까 오늘 날짜로 국내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막을 올렸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고 브랜드 이제 미래차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완성차 업체들 중에 눈에 띄는 게 국내 기업들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현대 기아차 관련돼서 해외 실적은 얼마나 국내 기업이 잘 팔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글로벌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가 한국 사람으로서 역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던데 해외 실적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외 실적도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문제다라는 게 주된 골자고요. 내수도 마찬가지로 미출고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신차 출시에 따른 연중 계약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에서는 한국과 미국 공장의 반도체가 확보되는 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아의 영업이익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7.5%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개선이 된 모습인데 2017년도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5%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에는 참 수익을 잘 내고 있구나. 그리고 앞서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2014년도 이후 최저치로 구매 할인 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다. 특히 기아는 SUV, 텔루라이드나 그리고 소렌토, 네. 그리고 카니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니로 EV가 이제 공개가 되어서 네네. 그 부분도 좀 전기차.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만큼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은 없으나 네. 계약, 건설사로 따지면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누적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 잘 팔고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아까 우리 허 부장님께서 기아와 현대 중에 나는 기아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뭐 국내 완성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들이 참가했습니다만 우리 정보 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아랑 현대 중에 손을 좀 들어준다면 하나, 둘, 셋.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해외차를 좋아합니다. 아니 어떤? 개인적으로 리비안 타실 거예요? 뭐 엔진이나 뭐 디자인 측면에서. 나는 취향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쪽안 핸드폰도 맞는다. 좀 그렇게 느끼는데 그냥 아이폰 제가 쓰세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네. 국내 거는 네. 뭐 좋긴 좋은데 뭔가 디자인이 투박하다.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물론 지금은 좀 뭐 많이 이쁘게 좀 만들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저의 마음을 좀 나의 흔들기는. 심금을 올리진 못했다. 네, 그럼 아직 심금을 모자라. 올린 브랜드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B사라든지 B사? R사. R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국내 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쭤본 건데. 좋습니다. 네. 네. 좋은데 저의 마음을 지금 매국노가 이라고 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방송에서 매국노. 저의 마음을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굳이 둘 중에 나는 고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 이제 최 의원님이 전 중립을 지키는 거죠. 정보부장님이 구매를 하게 되는 자동차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어떤 차를 뽑을지. 나중에 꼭 한번 태워주시면 감사히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현대 기아차 사는 건 아닐지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모빌리티 쇼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전기, 수소차. 미래적으로 이제 많이 자동차가 변화하면서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의견들도 궁금합니다. 우리 허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뭐 직접적인 브랜드를 언급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네시스의 차량을 보면 예. 이게 헤드라이트 부분 턴 시그널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이 현대로 넘어오시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아까는 되어 있는데 기아였는데. 네. 이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예시로서. 예. 이게 처음 브랜드가 출시될 때부터 두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 두 줄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한 줄은 전기고 한 줄은 수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꿈보다 해몽인가요? 일각에서는 네. 저거는 나중에 갖다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좀 돌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전기고 하나는 수소다라는 이야기를 참 처음부터 딱 이야기를 해줬으면 야, 디자인에도 철학을 담았구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의 풀체인지를 거친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건 꿈보다 해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합리적 의심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수소차를 좀 먼저 보면요.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 차들이 많이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빠른 경쟁자가 도요타 정도 되는데요. 수소 대형 트럭을 아직 상용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상용화를 시켰고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도 했습니다. 이 수소차 부분들이 조금 발전 방향에 있어서 어려운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수소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연료 전지냐 아니면 그 연료를 수소로 쓰느냐 그 부분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기와 수소라는 쌍두마차를 가져가기에는 플랫폼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결국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는 상용차, 대형 트럭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디젤 트럭과 수소 트럭의 무게가 이제 비슷해질 정도로 기술 발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물류를 목표로 삼았을 때는 네. 수소 상용차, 트럭 중심으로 먼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은 넥소 정도가 수소 전기 자동차로 좀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소 승용차 시장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돼서 네.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수소차 쪽으로는 발전이 좀 가속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GS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복합 충전 스테이션 이런 그렇죠. 말씀도 좀 드렸기 얘기해드렸죠.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수소차 하면 또 산업의 패러다임이 넓게 열린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요타가 수소는 아직 상용화시키지 못했지만 도요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전력 반도체 개발을 했고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까지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 중에 하나가 도요타라는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에 이것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좀 중요한 부분은 전력 소모량이 10% 정도 절감되고요. 그리고 그 전력 반도체의 크기, PCU 모듈 같은 경우에 5분의 1 크기로 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있어서도 이제 엔진 커버를 가볍게 하겠다라는 화학 업계들의 도전장들이 하나하나 뉴스로도 좀 출고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기차나 수소차의 발전 방향은 이렇습니다. 대량 생산 기술은 양산차 기업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반도체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신소재를 가지고서 경량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차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연료 소모량이 적어지고 네. 그러면 연비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발전 방향이고 배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나 수소차의 발전 방향은 대량 생산 기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죠. 전력 반도체 기술, 연비가 좋아지고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고 크기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를 활용한 경량화, 이것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바라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다라고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 미래 글로벌 브랜드 트렌드를 보더라도 전기차와 수소차, 우리 정보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비사도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비전을 내놓은 만큼 이거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자동차 산업의 약간 방향성이 아닌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누어서 우리 허 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 탑재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군들도 움직임을 보여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이 섹터에 대해서 아까 키워드로 꼽아주셨으니까. 가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음. 뜨뜻미지근한데 일단은 관련주들 보셔야 돼요. 네,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나중에 대장으로 다 올라갈 거거든요. 오. 시장이 반응 안 할 때는 섹터가 이상한가? 내 매매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주목할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섹터가 아니고 종목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아, 종목인 자율주행 것 같은데 관련된 주목할 만한 자율주행의 종목들. 섹터이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인포뱅크나 뭐 한컴 MDS,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IA 최근에 좀 잘 갔던 종목들 아예 아까 또 일단은 나왔네요. 네, IA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잘 움직였던 종목들, 뭐 라닉스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 모트렉스도 있고요. 뭐 대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탄력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대장을 상대적으로 좀 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좀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주들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사이렌이 울려주네요. 네, 일단은 인포뱅크 자율주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포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장을 첫날에는 이제 인포뱅크, 둘째 날까지는 인포뱅크가 했는데 다음 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일단 아무래도 차트가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는 그 인포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점 정도 18,850원 구간인데 이 자리 이상은 좀 무난히 올라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에 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눌림마다 좀 녹여서 잘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아직은 뭐 상승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인포뱅크 좀 사이렌을 울리면서 긴급 체포에 나섰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늘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늘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오늘 발제자님께서 일요일 날 또 남아서 회의를 하신다고 대체 어떤 회의길래 일요일 오후 6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타이틀이 있어요. 2022년도 유망업종 전략회의다. 저희가 없이 회의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예. 혼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벽을 보고 회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사원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네. 제가 지난해 연말 12월 24일 주유소 방송이었죠. 네. 유튜브로 방송됐던 그곳에서는 이마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 제일제당을 좀 꼽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종목들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아직 연말 분위기가 이제 슬금슬금 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간 산업부장이 다루었던 업종들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22년도 농사는 이곳에서 또 지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힌트들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시간을 따로 내시더라도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회의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부장님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에 2022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회의 해드린다고 합니다. 산업부장님 맞네요. 또 이런 거는 칼같이 또 구분을 해주시네요. 같이 가시죠, 부장님. 제가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께서 야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전략회의 우리 사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정리는 여기서 좀 하고 내일장 전략을 들어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허반석 부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 이슈를 정리해 보면서요. 내일장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우리 두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은 이것의 방향성 더하기 이것의 성장성은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지 우리 정보부장님은 쉬어가는 시장 이 섹터를 보자라고 섹터를 꼭 집어주셨습니다.